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보는 남자의 형태. 애슐리가 이해한 것처럼 그와 스칼렛 사이에는 공통된 그 무언가가 존재했다. 돌아갈 곳이라고 불러도 좋은 그것이다. 이 영화는 지금까지 도대체 몇 번 보았을까? 처음 보는 것은 아마 중학 때였을 것이다. 그 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았으니 대여섯 번은 될 것이다. 소설은 고교 때 읽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보게 되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국영 텔레비전에서 밤 8시 30분부터 논커트로 방송해주는 것을 본 것이다. 레트 버틀러와 애슐리 윌스크스, 스칼렛 오할라, 레트 역으로 클라크 케이블이라는 적격의 배우를 얻게 된 덕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렬한 인상을 갖게 하니 레트는 남자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처음 볼 때부터 레트 버틀러보다는 애슐리 윌크스 쪽이 좋았다. 시대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듬직한 남자 레트보다도 시대의 파도 속에 휘말려버리는 섬세한 남자 애슐리 쪽이 좋았다. 그러나 왠지 큰 소리로 그렇다고 말 못하는 마음이었다. 약한 남자가 좋다니 나 자신이 너무나도 억센 여자라는 증거인가. 게다가 섬세한 사람을 좋아하다니 소녀 같은 취미라고 놀림이라도 받지 않을까 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아무튼 계속 애슐리를 사랑해온 스칼렛이 마지막에 가서야 레트를 레트의 점을 레트의 좋은 점을 깨닫고 그에게 매달릴 때는 이미 늦어 레트는 스칼렛을 버리고 떠나버린다. 적어도 일반적인 평은 스칼렛은 남자를 아는 능력이 없었고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되어 있다. 그렇게 되니 어려서부터 마음속으로 나는 진짜 남자를 알아볼 능력이 없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레트의 신가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애슐리의 좋은 점은 이렇다고 꼬집을 수는 없으나 그냥 느낌으로 좋았던 것이다. 애슐리가 좋다고 드러내어 말하지 못했던 것은 이런 열등감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모두 좋다는데 그것에 반대하는 내 마음에 정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텔레비전이긴 하지만 열심히 들여다보 지금에 와서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공헌한 마음이 생겼다. 역시 애슬리 위스크가 좋다고. 클라크 케이블이 연기하는 레트 버틀러라는 남자는 한마디로 근사한 남자다. 한마디 더 보탠다면 어른이다. 태생이 어떤지도 모르고 받은 교육도 특별한 정도라는 인상은 없으나 그런 것에 관계없이 듬직한 독불 장군 타입이다. 게다가 왠지 돈을 버는 능력이 뛰어나 가난한 레트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언제든지 호화로운 생활과 멋쟁이 옷을 입고 또 이상하게도 잘 어울렸다. 남북전쟁이란 북과 남의 비건설적인 싸움이라고 잘라 말하는 것에서 보듯이 그는 깨인 현실주의자이기도 했다. 그러니만큼 상황에 편승하여 이익을 끌어모으는 것에 양심의 가책이란 없다. 그의 시점이 정확하니까 나 또한 그것을 비난할 마음은 없다. 이런 퓨리턴적인 윤리관과는 나는 전혀 무관하니까. 그저 나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지 의심스럽지만 한편 애슐리 윌커스를 연기해낸 레슬리 하워드 또한 적격이었다. 그는 레트와는 반대의 극에 있는 타입의 남자이다. 대농장주 출신으로 자란 환경도 한때 영국 귀족과도 같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계급이 분명한 사회 속에서 좋은 점은 흡수하면서 아랫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모랄. 레트 버틀러도 머리 나쁜 남자는 아니지만 애슐리 또한 이쪽으로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아니, 남보다 뛰어난 축에 속하리라. 실제로 처지는 다르지만 레트의 판단을 누구보다도 이해해준 것은 그와 정반대인 성격인 이 애슐리였다. 거의 동년배라고 생각되는 이 두 남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점이 아니었을까. 즉, 독불 장군과 그렇지 않은 남자. 레트에겐 고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인상을 준다. 집에 돌아간다는 표현이 그에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에게는 있다라는 표현만을 쓸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만큼 그는 언제고 어디서고 있을 수 있었으리라. 반대로 애슐리의 경우는 명확한 고향이 있다. 돌아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 그가 태어나 자란 사회가 존재한다. 아무리 남북 경쟁이라는 시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완벽한 정도로 붕괴되어 정신적인 고향만이 존재할 뿐이라곤 하나 돌아갈 곳이 있다. 이런 남자에게 언제고 어디서고 있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리고 그 또한 끝을 끝내 있을 수 없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을 보는 눈이 없다고 비난하기에는 너무나 간단하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란 시대의 흐름을 타는 것만이 그 해답일까? 두 남자의 두 번째 차이점은 여주인공 스칼렛에 대한 태도에 있다. 보통 스칼렛을 좋아하는 것은 레트 쪽으로, 애슐리는 스칼렛이 그토록 좋아했는데도 결국 돌아보지 않았다. 나 또한 이 일반적인 견해의 뒷부분은 찬성이다. 그러나 스칼렛을 사랑하는 것은 레트란 점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 정말로 레트는 스칼렛을 사랑했을까? 나는 레트는 스칼렛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딸에 대한 사랑만 보아도 실로 에고이스틱하다. 남자가 마음으로부터 사랑한 여자라면 레트가 스칼렛에게 행한 보복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보복이라고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 모든 행위가 무신경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심한 짓이 아닌가. 우선 가장 유명한 장면부터 말해보자. 막 해산을 한 멜라니를 마차에 태우고 오르는 애틀랜타 시가를 도망 나오는 장면이다. 남자의 힘으로도 험한 길을 무사히 도망 나오게 한 것은 역시 레트의 공적이지만 그 후 그는 해체 직전의 남군에 입대하겠다고 진마차를 내려버린다. 여기서부터는 스칼렛에게 자력으로 집까지 가라는 뜻으로 그와 같은 남자가 이때가 되어 센티멘탈해지는 것은 숨이 일관하지 않는다. 그 상황에서 집까지 간다는 것은 여자의 힘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그는 그 다음 장면이 강조해준다. 나는 이 장면에서 자기 센티멘탈만 소중히 여기는 레트의 에고이즘밖에 느낄 수 없었다. 또 한 가지, 대가족을 짊어지게 된 스칼렛이 궁지에 몰려 마음을 독하게 먹고 레트에게 돈 빌리러 가는 장면이 있다. 여자의 신경을 곤두세우는 말이나 하는 레트는 스칼렛의 자존심을 짓밟는다. 스칼렛은 할 수 없이 근처에 사는 아무 남자와 결혼하는 방법으로 길을 헤쳐갈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레트가 나중에 돈을 준비했다곤 하나 이미 늦었다. 그는 여자에게 긍지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 어린 딸을 두고 행한 그의 보복은 너무하다. 스칼렛이라도 자기 자식이 귀엽지 않았을 리 없다. 그런데도 딸에게 적합한 엄마가 아니라고 딸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버린다. 그 후 딸이 말에서 떨어져 죽자 슬픔이란 자기만의 권리이고 엄마에겐 그런 권리마저 주지 않았다. 또 오랜만에 침대를 같이 한 날 스칼렛이 여자로서 행복감에 젖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짓밟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레트에게 스칼렛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한들 그것은 언제나 오래가지 않는다. 마치 당근을 말의 코앞에 갖다 대고는 먹여주지 않는 심보 같다. 그것이 사랑일까? 나로서는 감수성 없는 남자가 혼자 잘난 척하는 것밖에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모진 농담이다. 스칼렛은 그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레트가 정말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러니 스칼렛도 그를 사랑할 수 없었다고 본다. 자기를 재밌어하는 남자를 누가 사랑하겠는가? 물론 애슐리도 스칼렛을 사랑하진 않았다. 그가 마음으로부터 사랑한 사람은 못생겼으나 천사 같은 마음의 멜라니와 그가 속한 사회였다. 이 남자를 아무리 스칼렛이 사랑한다 해도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스칼렛에게도 애슐리가 사랑한 남부 사회에 속해 있었다. 때문에 스칼렛을 보는 애슐리의 시선에는 그녀에 대한 호의뿐만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보는 남부 사회도 있었다. 스칼렛을 사랑하지는 않았으나 애슐리의 시선이 언제나 부드러웠던 것은 당연하다. 그것을 교양은 별로 없었던 스칼렛이 오해한 것에 비극이 있었다. 그러나 애슐리가 이해한 것처럼 그와 스칼렛 사이에는 공통된 그 무언가가 존재했다. 돌아갈 곳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사랑을 되돌려 받을 수 없어도 애슐리의 시선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스칼렛은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스칼렛만큼이나 능력 있으면 그런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그런 스칼렛이 언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잡아 녹여줄 남자까지도 필요 없다. 자기를 이해해줄 따뜻한 시선만 있으면 된다. 스칼렛에게 타라의 흙을 쥐어주며 그 의미를 가르쳐준 것은 아버지 외에 애슐리 윌크스 뿐이었다.